네, 정재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뭐, 운탕냉탕 왔다 갔다 하는 새에 정신 없죠? 운탕냉탕 왔다 갔다 하는 새에 정신도 없으실 겁니다. 근데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될 거? 또 재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제 오르는 종목이 아니라 어제 내리는 종목을 사야 된다. 그죠? 어제 오르는 종목이 아니라 어제 내리는 종목을 샀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부 종목들 중에서는요, 이제 당분간 오지 않을 고점을 만드는 종목이 있고, 보지 못할 저점을 만든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뭐 어제 시황에는 빼둔 내용인데 우리 유튜브 방송 보면요, 방송 내용에 적혀 있어요. 방송 내용에 그 보시는 분들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항상 중요한 내용들을 써두거든요. 제목이 가치주 순환 시대였었고, 그 다음에 이 배팅은 알아서 하는 거고, 배팅은 알아서 하는 거고, 한동안 오지 않을 저점에 나온 종목으로 2분되어 있다. 긴 말이 필요 없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수도 며칠 좀 걱정스러운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굉장히 빠른 반발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밑에서 치고 올라온 종목들 중에는 두 가지 패턴이에요. 먼저 들어간 애가 있어요. 저점이 먼저 나온 애가 있고, 먼저 나온 애들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요만큼 떨어졌죠. 요 구간, 거기서 다시 이제 반발 들어가는 거고, 이게 첫 번째 패턴. 두 번째가 뭐 이런 모습이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질질 진짜 개 싸듯이 싸고 내려와서 너무 길다. 위로 올랐다가 막 싸고 내려와서 이제 반발이 시작된 애들. 이 두 개의 경우의 수에 포함된 애들 중에서 대시세가 앞쪽에서 나오지 않았고, 앞에서 나오지 않았고,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종목들, 그 과정 속에서 한번 얻어맞은 애들. 이 기간이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굉장히 빠른 흐름이 될 거예요. 치고 올라올 때는 굉장히 빠른 흐름이 될 거고, 뭐 며칠 동안의 진상 흐름들은 최근 한 일주일 내지는 뭐 한 2주일 동안 번복했었던 흐름들은 아마 오늘 하루 만에 그 진폭을 그냥 메꾸라야 한 종목분들이 있을 거고, 이를테면 이런 구간이겠지. 한 2주 동안 여기서 이렇게 진상을 쳤다, 그냥 빠방 치고 올라가면 끝나버리는 거지. 이 가격대는 이미 이만큼의 기간 동안의 흐름을 치고 올라온 거니까, 그냥 계속 누적되어 가면 얘기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요, 어제 뭐라도 추가를 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제 뭐라도 추가를 했고 오늘 뭐라도 추가를 한 사람들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열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어제 털린 사람들이죠.
어제 털어서 어제 반짝 흐름을 잡으려고 했던 종목으로 넘어간 사람들. 그다음에 근래 들어서 반발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미 다른 종목을 선택한 분들. 근데 본인이 선택한 종목들도 나쁘지 않은 종목일 거 아니에요. 자의로 그렇게 한 사람들보다는 감언이설에 솔깃했던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요. 그분들이 선택한 종목분들도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계시라고. 가만히 계세요. 더 높은 분기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럼 됩니다. 뭐 너무 좋은 흐름인데요. 근데 그건 결국 신뢰죠. 신뢰. 저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그 신뢰가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신뢰죠. 오늘 제목에도 제가 집어넣었어요. 기업을 믿어라. 기업을 믿어라. 기업을 믿어야지 누굴 믿겠어지? 믿을 게 없어요. 기업 말고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많은 것들이 반증을 하고 있고요. 경제 지표에서도 이미 드러났고요. 델타 변이는 글쎄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이전처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업들은 이미 그런 것들 다 뜯어안고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아니 기업이 이미 그걸 다 뜯어안고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 이미 실적에 묻어 있는데 왜 그거를 자꾸 코로나 때문에 뭐가 되네 안 되네 얘기를 해. 그러니까 말장난은 말장난이고, 또 각자의 뷰도 각자의 뷰고 다 좋은데, 암만 용쓰고 뒤집고 띄우려고 하고 음해를 해서 죽이려고 하고 뭔 짓을 해도, 그런 사람들 10,000명을 갖다 모아놓는다고 해도 기업 하나를 못 이겨요. 기업 하나를 못 이긴다고. 그러니까 오전에 저희 가족분들한테는 좀 제가 이것저것 그려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에는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아직 시간 많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오늘 그래. 병원에 댕겨오느라고 매매를 못했는데 다행인 건지 모르겠다. 아니 근데 풋을 잡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죠? 또 다시 보면 되지 뭐. 저는 저희도 오늘 콜 매수를 안 했어요. 근데 조건은 지금 계속 달성해 나가고 있죠. 30콜 어제 말씀드렸던 30콜 기준, 32콜 기준. 원래 32콜이 봐야 하는 기준치. 7대에서 하프 3.5를 30콜이 봐줘야 된다. 30콜이 이걸 넘어가면은 32콜이 3.5와 7.0을 향해서 가는 걸 봐야 된다. 지수는 수치 알고 있는 대로 흐름 잡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풀이가 조금 탐탁지 않게 시작돼 갖고요. 흘려 보내 버렸어요. 따라붙기보다는 내일이나 모레, 내일 어차피 위클리 만기 또 주접 한번 떨 거니까 그거 활용해서 조금 먹어보거나, 아니면 본월물 만기 전까지 나오는 시세 흐름 갖고 추정하려고 보고 있고, 40콜 기준으로는 20부터 시작해서 0.2부터 시작해서요. 20부터 시작해서 40, 50, 42, 50, 60대, 그 다음에 120까지. 오늘 1.2까지 해서 흐름은 퍼포먼스는 다 나왔어요. 퍼포먼스 다 나왔고 1.8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초과값까지 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콜 포지션은 아직 남아있는 목표가가 하나 남아있는 거, 그러면 이제 30은 7.0을 넘어갔고요. 이제 32가 남아있는 수치를 보러 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32가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조율을 하고 갈 줄 알았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 중요한 거는 붙잡아서 녹아나지 않았다는 게 더 다행이라고 보고, 아쉬움은 내일이나 모레 더 큰, 어차피 오늘 100%, 120%대의 수익률이니까요. 내가 쪽은 90%대의 수익률이고, 등가 외가 쪽은 한 150, 요 정도, 120, 150 정도 사이의 수익률이니까 조금 더
탄력적이고 스펙타클한 흐름은 요 다음 웨이브에서 보면 됩니다. 별로 아쉬울 건 없고요. 어, 내려갈 것 같다고 풋만 안 보면 됩니다. 음, 그러면 돼요. 그 생각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 생각만 갖고 있으면 웬만큼 좀 했다, 오래 했다, 많이 잃었다, 어느 정도 느낌을 갖고 있다 하면은 적정 구간에서 대시해서 조금씩 콜은 누적해 나가면 되니까. 오늘 병원 가셔서 치료는 잘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곳곳에서 백신들을 맞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은근 걱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 들면서 저희 포트넷 종목들은 3%대 4%대 상승세로 접어든 종목분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고요. 각자 보고 계신 종목분들도 좋은 흐름들 보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동안 무료 방송에 말씀드렸던 종목분들의 오늘 반발력이 뭐 우리께 반발력이 좀 더 세고요. 그냥 좀 어이가 없게 반발력이 좀 세게 나가고 있고, 뭐 무방 종목분들도 반발은 하고 있는데 세러박은 속도나 어떤 그 수치들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고 고만고만한 선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이라 반발력이 다 전체적으로 크진 않아요. 그래도 소소하게 상승세는 좀 보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종목군들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그거는 아무튼 하루아침에 뭐가 바뀌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루아침에 뭐가 바뀌었길래 시장 흐름이 이렇게 나왔네요. 어제는 뭐가 달랐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장을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장 왜 그랬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제 장에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 저쪽이랑 엮지 마세요. 저쪽으로 인해서 수혜를 본다, 피해를 본다라는 그 망상이 사람 여러 번 망칩니다. 쟤들이랑은 엮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기업을 믿으세요. 기업을.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귀찮지? 비슷한 내용을 또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네. 그냥 놀까요 오늘?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네. 졸려 지금. 난 너무 졸려. 힘들어. 자, 빠샤빠샤 힘을 한번 내봅시다. 타이틀 참 그지같이 지었더라고요. 뉴스들 나오고 보니까. 뭐 정제된 단어로는 그지같이 지었다. 저는 보통 지인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죠. 그지같이 지었다 이런 표현 쓰지 않죠.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타이틀 참 족같이 지었구나.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다. 정신적 아편이다. 많이 해. 많이 해. 지들이 게임 만들어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단위씩 걷어가는 건, 야 무슨 뭐 명일방준이 뭐니 개코딱지 같은 게임들 들어와서 뭐 조단위로 벌어갔어. 조단위로. 무슨 뭐 그 그게 무슨, 그러면서 지들이 처먹을 때는 괜찮고 뭐 지네 국민들 막 이러고 있는 건 뭐 저게 아니 몰랐어? 뭐 몰랐던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 아니 그러면은 그래서 무슨 어차피 안 보던 것들 아니야 그런 것들은. 물론 보던 사람들도 있겠지만서도 그로 인해서 앞으로 무슨 마오타이가 그랬고 교육주가 그랬고 게임주가 그랬고 다음은 무슨 섹터가 될 것이냐, 그거 찾아서 뭐 할 거냐고. 그러면은 그런다고 해서 고스란히 얻어맞고 있는 게 기업입니까? 아니요. 기업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거를.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백날 뭘 바꾸려고 해봐도 바뀔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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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사이에 잘 돌아가네. 종목 캐치되는 것 좀 잠깐 보고요. 잠깐만요. 자, 보죠. 아직도 여러분 어제 사실 10년물 국채금리는 큰 변동은 없었어요. 인프라라던가 그대로입니다. 국채금리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가 있죠? 테이퍼링, 경제지표. 다 바뀐 거 없어요. 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시황을 꾸준히 보신 분들 네이버 제가 여기 링크 걸어둔 거 있잖아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정준세를 검색하시는지 정재원을 검색하시는지 쿠쿠투자나 메타TV나 검색하면 다 나와요. 써드렸던 내용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런 뭐가 없는데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다 하다가 뭔가 변화가 들어온 것 같아. 그 변화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왜 그렇게 눌러대면서 자, 팔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종목, 사기 위해서 잡아 끌어내리는 종목, 누가 살 건데? 그럼 걔들한테 물량을 주는 애들은 누구였을까? 그러니까 여기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성공한 거예요.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사기 위해서 끌어내리는 흐름에 낚이지만 않으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간 겁니다. 자, 경기 재개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꾸준히 설명을 드려왔던 내용이고요. 자꾸 새로운 봉쇄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 사람들이 때로는 좀 모모하고 뭐 도티한 플레이를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은 지능을 갖고 있고요. 지능을 갖고 있고 상식선에서 답을 내리려고 합니다. 바보라서 자유의 날을 선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코로나에 대한 우려는 어마어마했어요. 물론 미국은 백신 완전 접종률이 이제 50%대를 넘어가는 수준이고 1회 이상 맞은 사람들은 뭐 70%대가 넘어갔고요. 그럼에도 이제 델타는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 걱정이 된다, 어쩐다, 뭐 봉쇄를 한다,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은 있지만서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줄어들지는 않더라. 옷도 잘 팔리고 식당도 잘 되고 항공사들도 여전히 대박이고 오랜 시간 저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던 섹터들이 모두 활성화되고 있다. 너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기업은 서비스, 자본 지출, 아니 뭐 아끼질 않아.
모든 분야의 기업들이 다 자본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란 말이야. 기업은 자본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죠. 어떤 방식으로 알고 있었느냐? 정재훈이 얘기해줘서 알고 있었다 이거지. 응? 이미 짧게 복습을 해볼까요? 소비의 주체가 바뀌었었고 소비의 패턴이 바뀌고 있는 과정. 소비는 계속 유지가 됐지만 기업은 소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재고를 확충하지 못했고 꾸준하게 증가했었던 소비는 병목 현상을 불러오고 공급망의 이상을 불러올 정도로 재고를 확충하기 위해서 다 빨아들이기 시작했지. 모든 것들을. 그랬던 것들의 실적이 기저효과에 의해서 높게 나오고 그 이후의 실적이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보다 더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오히려 기업이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년도 법인세 인상도 감안을 해봐야 될 거라고. 얼마든지 기업은 수익 실현을 이연시킬 수 있어요. 미래로. 이연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만 써야지. 미래로 이연시킬 수가 있다. 기업이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 뭐 때문에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정비. 하지만 전체 영업이익을 보면은 고정비의 지출이 있을 거고요. 뭐 설비 투자가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뭐 원자재 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임금이 있을 것이고요. 기업의 수익이 있을 것이고 그냥 크게 나눠서 그러면 세전세율을 따져봤을 때 이게 증가를 한다거나 고정비하고 무슨 뭐 설비 투자와 관련된 이게 증가를 한다거나 인건비가 증가를 한다거나 그럼 수익은 줄어들게 되겠지. 수익은 줄어들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수익이 더 증가를 했을까? 그동안 비용도 증가하고 모든 것들이 다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인건비 증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기업이 지난번에는 재고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에 실패했지만 지금 기업은 이런 비용들 앞으로도 비용은 계속 증가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비용은 수요와 더불어서 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공급망도 붕괴됐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했고 임금 상승에 의해서 나가는 비용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비용을 퉁치고 뭐가 들어오냐면 수익 증가세. 수익 증가세가 그 비용 증가세를 상쇄하고 더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초과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초과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고 S&P의 주요 기업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들어서 뭐 좋다 안 좋다를 말할 수 있는 건덕지들이 있긴 하지만서도 그럼에도 기업들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익 전망치를 압도적으로 뛰어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수요가 강하거든. 수요 급증은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적게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차피 총량은 계속 증가한다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영업이익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나가면은 영업이익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영업이익은 더 증가하고 있다고. 그 수요를 감안해서 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업도 소비를 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소비를 해야 돼요. 그 간격을 잘 조율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몇 수 앞을 더 내다볼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이란 말이에요. 자, 인건비만 해도 그래요.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팬데믹 이전 수치를 100% 어떻게 100%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충족을 해요. 기업은 이미 인간이 제일 리스크라는 걸 알았는데 내가 빵집을 하고 내가 편의점을 해도요 알바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무인으로 돌려버리거나 알바를 두세 명 썼으면 그냥 한 명만 쓰고
3명 썼으면 2명만 쓰고 그냥 나머지는 자동으로 돌릴 수 있는 걸로 해버리지. 내가 직접 나가서 뛰거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인원을 확충하고 있지만 예전에 10명을 썼다고 하면 지금 6명을 쓰고 있는 거고, 10명을 쓰는 만큼 6명을 쓰니까 뭐를 10명한테 지출되던 인건비를 6명한테 나눠주게 되면 6명은 인건비를 더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전 고용 10을 차지하고 있었던 고용 인원들 지금 6까지 올라왔다고 하지만 나머지 4는 다른 직종으로 빠지면 되잖아. 다른 직종. 새로운 뭐 알아서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열에서 다른 직종을 간다거나. A라는 기업이 있었고 B라는 기업이 있었고 C라는 기업이 있었지만 이제는 비슷한 계열에서 A-1이라는 새로운 업종, B-1이라는 새로운 업종, C-1이라는 새로운 업종 혹은 뭐 동종 계열. 결국 고용은 이전 수치를 회복하겠지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회복이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봐봐. 우리 기업은 이전에 10명한테 월급을 줬는데 이제는 6명한테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월급을 더 올려줄 수가 있어. 그것만 갖고 안 돼. 어차피 나는 비용을 더 지출해야 되거든. 그러면 지출을 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하거나 오히려 높여준 거에 더 높게 불러서 임금을 책정해 주거나 아니면 아예 헤드헌팅을 해서 스카웃을 해온다거나. 그래서 기업들은 인건비를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만큼 센 게 없어요. 임금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임금이 올라간다고 하는 건 게임이 끝난 거라고. 임금이 올라가면 2차 소비, 금융장세. 이게 백날 같은 얘기를 해봐야 믿지를 못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오전에는 제가 기업이 뭐를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생존해 왔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지만, 자 같은 얘기를 한번 또 해볼까요? 기업은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지 뭐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 핑계를 대면서 퇴보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기업이라고 하는 집단은 항상 정치인이 그 기업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몰라요. 연준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연준은 전체 경기, 돈, 통화량, 통화율, 금리 이거를 조율을 하고 경기 흐름을 보는 거고, 그 안에서 앞으로 시대는 이런으로 바라보니 우리는 어느 쪽을 봐야 된다, 어느 쪽을 지향해야 된다, 어떤 것들을 활성화해야 된다,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것들을 피해야 된다를 결정하는 거는 기업이라고. 그건 기업이에요. 한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보이콧하면 기업이 망할 것 같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죠. 소송 걸면은 질 것 같아? 어떻게든 최소의 비용으로 이 게임에서 우세를 점령할 수 있을까? 그 안에서 져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면 최대한 버티다가 최소의 비용으로 져주는 게 맞는 것이고, 하지만 사람들은 기업이 굴복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아니, 기업이 이긴 거지. 기업이 이긴 거죠. 분명 그로 인해서 손실을 본다거나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이상의 것들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기업이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기업이에요. 그걸 못하면 퇴보해야죠. 그거 못하면 상폐당해야죠. 그럼 생각을 해봐요. 지금 생존해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버텨왔습니까? 코로나를 버텨오고, 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뭐 국외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핍박과 서름을 어떻게 버텨가면서 지금까지 매출을 일으키고 있냐고. 그게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기업이 망하지 않았어요. 그죠? 또 국가와 지역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제가 됐던 기업들, 그들의 생각, 그로 인해서 대중의 생각 그대로 기업들은 망하거나 그렇게 휘둘리지 않았거든요. 그죠? 결국 기업은 살아남은 기업들만 가는 거예요. 살아남은 기업들만 가는 거야. 시대와 싸워온 기업의 판단을 믿어야 되고요. 비유 맞추다가 작살이 났다고 해도 버텨온 기업들의 판단과 처세를 믿어야지 되고요. 백날 인터넷에서 이 유튜브에서 잘났다고
떠들어대 봐야 그 단촐한 지식과 견해를 믿을 게 아니라 다 알아서 박박 박사님들이 잘 배합하고 잘 만들고 잘 예측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되는 것만 믿는 거고 안 되는 건 빨리 버리는 거고, 그건 경영진이 판단해야 될 문제고, 오랜 기간 고집을 부리면서 미스가 난다고 해도 결국 다시 재수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게 기업이라고. 아무리 그들이 떠들어댄다고 해봐야 아랑곳할 거 없이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면서 이윤, 영리를 조율해온 기업의 가치를 믿어야 된다고. 기업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멍가게 김씨 아저씨를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구멍가게 김씨 아저씨를 믿고 이 붕어빵 팔고 있는 이 오씨 아줌마를 믿고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업을 믿으라고. 잘하고 있는 기업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유불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윤불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것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유불리를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유리한 구간이 있고 불리한 구간이 있겠지. 하지만 그조차도 결국은 순서와 시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은 빠르게 회전 매매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좋은 기업들을 계속 모아가는 게 핵심의 구간이에요. 여러분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어요. 오늘 근래 들어서 제가 해왔던 이야기들 초질관 같은 맥락을 지향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논점이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흐트러진 논점이 없어요. 어제장에서 쫄았다고 하면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어제장은 쫄자리가 아니죠.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나는 거지 그냥. 사실 짜증조차도 낼 필요가 없어요. 답을 알고 있다면. 그냥 하루하루 지체되는 것에 대한 짜증인 거죠. 하지만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나중에는 더 빠르고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더 빠른 미래가치의 환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조삼모사란 말이에요. 그 원리를 모르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각자의 투자 성향을 옳다 그르다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단타 치고 싶은 사람은 단타 치면 되는 거고, 중장기 보는 사람은 중장기 보면 되는 거고, 저조차도 어느 하나를 맞다고 강요를 하진 않아요. 쉬어갈 때 쉬어가는 애 있고 갈 때 가는 애 있고 다 그런 건데, 적어도 지금은 오래 전부터 해왔던 얘기잖아요. 누구보다도 빨리빨리 종목군들을 핸들링한 것 같지만, 아니 이거 보고선 뭐라 그래, 무슨 뭔 종목을 그렇게 많이 청산을 하냐며, 그런 소리 들으면서 종목들을 청산해 왔는데 지금은 종목 청산 안 하고 가져가는 이유가 있지. 뭐 시기와 수급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지만, 어찌됐건 좋은 기업들을 잘 보유해 나가는 게 중요한 구간이에요. 지금은 물려있든 물려있지 않고 수익을 내고 있든 수익을 내고 있지 않든 간에 기업의 가치를 믿으세요. 기업의 가치를. 나오는 얘기를 믿지 마시고, 내가 보고 분석하고 판단한 그 기업의 가치와 그 기업의 그걸 보지 마시고, 그 기업은 이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출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지출을 늘려갈 수밖에 없고 많은 것들이 애로점에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수요를 감안해서 해야지 않는 선에서 따박따박 맞춰서 흐름을 잡고 있는 거예요. 3, 4분기까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차후에 조금 눌리는 모습세가 보여줄 수도 있겠지. 그런 지표의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뭐 때문에 둔화가 되는 거야?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거야? 아니면 실질적인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거야? 매출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가? 아니면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익만 늘어나고 있는가? 매출과 이익이 같이 감소하고 있는가? 세전 수익과 세후 수익의 변화인가? 이거 살펴봐야죠. 물론 그런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 혹은 어느 정도의 공부는 필요하겠지만서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건 백날 여러분 그거 분석해봐야 백날 여러분이 그거 분석해봐야 누가 그런 걸 알려준다고 해봐야 그 사람이 대표이사냐고, 아니면 무슨 뭐 부사장이냐고, 임원 중에 뭐 상무야 전무야 뭐야, 이사야? 무슨 이사야? 그 경영진이라고 해도 어느 선까지 공유가 되는 자료 내용인데 그게 어디 포함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지인이 어느 선까지 허용이 되고 있는 거냐고. 일반 평사원이 알 리는 없고
과장급이 알고 있는 내용들은 뭐 그냥 수박 겉핥기가 될 것이고, 어차피 짜옹이 돼갖고 시세 움직이는 건 이쪽 아닙니까? 이쪽 아니야? 어느 선까지 맞닿아 있냐고. 여기 뭐 대표이사 아들이야? 회장님 아들입니까? 아들 지인이야? 그런 건 좀 믿어도 될 것 같은데. 없잖아. 아, 그런데 매수 주체들은요, 외인이 됐건 기관이 됐든 기금 연기금이 됐든 투신이 됐든 기타 법인이 됐든 뭐 작업하는 무슨 세력이 됐든 거의 30초 차이로 알고 있을걸? 재료를, 상황을 뭐 있다 하면 30초 차이로 알고 있을걸. 결국 기업을 믿는다라는 것은 먼저 알고 대응하고 선행하려는 수급의 방향만 보면 돼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라는 거지. 지금은 그냥 간편하게 심플하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의도이냐, 올려서 패버리려고 하는 의도냐, 잡아 끌어내려서 살려고 하는 의도이냐. 공매도가 나가는 이유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뭐 때문에 지금 공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공매도가 줄어들 수가 없다. 반발을 해도 공매도가 줄어들지 않을 거다.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공매도가 줄어들 거다. 그럼 그때 개 털린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거는 좀 설명을 해야 되나? 임계점을 넘기면서 말이죠. 임계점까지는 자기네들 공매도는 내가 잡고 있는 물량 제주고, 제가 잡고 있는 물량 내가 빌려와서 자기들 기본 물량 킵하고 공매도로만 주가를 내려요. 개인 알아서 털겠죠. 근데 밑에서 다 알아서 끌어올려. 일정 여기 올라오는 동안 개인들은 다 털 거예요. 올라오는 동안 개인들은 다 털 거예요. 내릴 때 안 털렸으면 올라올 때 털려. 그럼 딱 임계점 위에서부터는 커버링을 치죠. 공매도 갖고 수익을 크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흐름을 조율하는 수급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 숏 스케줄을 일으키면서 끌고 올라가면 그때 가서 또 뭐 포머니 뭐니 이상한 소리들 할 거라고. 소외되는 공포가 어쩌고 저쩌고, 소외가 돼서요, 내가 종목이 없어서 지랄을 하고 무서워서 소외될 것 같은 공포. 주접 떨지 말고 지금 사라고. 그런 이야기 할 거면 공포는 거기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 느끼는 거지. 왜 제가 주접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아세요? 그거를 누가 이야기하죠? 매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론이 얘기를 하고. 사실상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장의 이 흐름을 보고 있으면서 뭐 좋구나, 어제 뭐 잘 버텼구나, 어제 옮겨가기를 잘했구나, 대부분 뭐 이런 생각 하는 분들이 더 많지. 털려가지고 어저께 왜 그랬지? 그런 사람 별로 없다고요. 요즘 개인들이 그렇게 쉽게 털리지가 않아요. 쉽게 털리지 않으니 스스로 팔고 넘어가게끔 하려고 하는 작업들을 한다고.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매끄럽고 더 좋아 보이게끔 포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욕심만 버리면은 솔깃하고 그래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좀 무덤덤하게 냅두면은, 그러면 그런 우를 범할 이유는 없어요. 오늘 이야기는요, 뭐 하면 할수록 말이 좀 많이 늘어질 것 같은데 그냥 심플해요. 여러분, 좋은 기업을 믿으세요. 연초에 했던 얘기와 지금 했던 얘기 중에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뭐 철강주 무슨 상계관세 때문에 뭐 힘들어지고, 뭐 비용의 증가 때문에 힘들어지고.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라고. 그렇게 되게 기업이 냅두겠냐고. 그걸 그냥 얻어맞고 가는 게 기업이냐고. 그게 무슨 기업이야? 병신이지. 그러면은 상패대라고. 그런 기업들은 여기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업이야? 개쓰레기지. 그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하는 거야. 김씨 아저씨도 막걸리 딱딱 소주 딱딱 지금 재고 정리해갖고 얼마가 비고 얼마가 다 계산하잖아. 무슨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야, 그 붕어빵을 팔아도 야, 요즘은 슈크림이 잘 팔리는구나, 요즘은 팥이 잘 팔리는구나, 팥을 조금 넣어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팥을 너무 많이 넣었더니 달다고 하는구나, 팥 당분을 조금 줄여서 많이 넣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붕어빵 구워파는 다 해. 야, 강남에서 군밤 구워파니까 아삭아삭한 걸 좋아하더라. 종로에서 군밤 구워파니까 말랑말랑한 걸 좋아하더라. 지역 차가 좀 있구나. 젊은 여성들은 좀 바삭바삭하고 아삭아삭한 군밤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군밤 사는데 아삭아삭하잖아요. 그럼 생밤을 먹지 내가 군밤을 왜 먹냐고. 모름지기 군밤은 보들보들하고 고소하고 한 먹으면 목이 팍 막혀가지고 사이다 한 잔 같이 먹을 수 있는, 그게 군밤이지.
생밤처럼 겉에만 있기가 그게 무슨 군밤이야. 근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럼 그런 뭐 취향 맞춰서 군밤 구워주고, 군밤 하나를 구워 팔아도 다 철학을 가지고 파는 거야. 그런 생각 없이 장사를 하면은 뭘 해도 장사를 못 해요. 군밤도 팔아봤고, 붕어빵도 팔아봤고, 짝퉁도 팔아봤고, 벨트도 팔아봤고, 고기도 팔아봤고, 양고기도 양꼬치도 팔아봤고, 다 했어. 별지. 나는 똥물까지 빨아먹어 돈 벌어 온 사람이야. 내가 장사를 하면서, 길바닥 장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거기 있는 어느 누구 하나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가지고 팔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강남 한복판에서 좌판 깔고 장사하려면 깔새도 만만치 않아.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 없이 생각 없이 장사를 하잖아요. 못 버텨요. 그러면 못 버텨. 그러고 있다 구르마 끌고 다른 자리 찾아가. 아니 하물며 기업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쪼라는 대로 다 쪼고 이거 어떻게 살아? 그러면 기업이 아니라고. 그건 기업이 아니에요. 도태돼야 돼. 이미 도태된 애들이거나 답도 없거나. 그럼 우리 간단하게 얘기를 해봐봐요. 먹고 살 게 없었던 기업이야. 그거 말고는 그거 제일 잘했던 기업이고. 뭐 우리는 그거 안 한다며. 그거 안 하는 나라라며. 탈원전 국가라면서. 그럼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버텨왔겠어요, 저 기업은? 관련 인력뿐만 아니라 뭐 돈도 없었던 시기고 힘들었던 시기고, 거기에다가 사방팔방 쪼이는 시기였었고, 탈원전에 뭐에 답도 없는 시기. 그 기업은 뭘 해갖고 연명을 했었어야지 되냐고.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저 기업은? 그래서 아니 몇십만 원 하던 기업이 몇백 원까지 떨어진 다른 기업도 있죠. 그런 기업은 한때 회장이 사기꾼이 뭐니 온갖 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래 또 책임질 사람들 가서 은팔찌 차고 책임지고 남아있는 기업, 그 기업 껍데기는 어떻게 됐어? 단지 기존에 있었던 펄과 쉐를 가지고 이어온 거예요? 아니지. 부단히도 무언가를 조율하면서 생존을 했잖아요. 어떻게 또다시 시세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냔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 그게 기업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중론 구간에 들고 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시대 흐름에 부합하고 그 트렌드를 오히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리드해 나가려고 하지.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충분한데 리드해 나가려고 하고 그거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냥 고육지책이에요. 그냥 지 팔 한 짝 내주고 저놈 뼈까지 가져오는 거야. 그렇게 연명해 가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나를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어찌 뭐 감히 기업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알아서 잘하는 기업, 못하는 기업은 요것도 처먹어도 되고, 잘하는 기업들 갖고 무슨 얘기를 해요? 어른이 알아서 잘할까? 하지만 주체 수급이 이탈한다거나 지금 유지할 필요가 없는 수급이라고는 가져갈 이유가 없겠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덕이 너무 오랜 시간 핍박을 받았는데 불신이지. 그러고 올라오니까 에휴 역시 이건 그러고 터부시 여기는 기업들이 있다고. 제가 지금 중요한 힌트를 드렸어요. 그런 기업들 터부시 여기면 안 돼요. 그렇게 터부시 여김 받으려고 존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바깥에선 잘해. 그 기업들 너무 잘하다 못해 무서울 정도로 잘해. 그런 기업들 많아요. 안에서도 욕하고 무슨 난리 부르치고 그래도 지들 그거 다 써. 지들 그거 다 입고 다 그거 먹고. 바깥에서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 것들. 기업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게 기업이면 기업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우리 메타 방송에 계신 분들은 유튜브로 넘어오세요. 메타 방송에 접속해 계신 분들은 유튜브로 넘어오시고, 오늘은 제가 하나를 꺼놨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메타 방송 이렇게 열어둡니다. 남아있으면 남아있어도 좋은데 좀 두 군데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렇게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으면 한 군데는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잘 할 거예요. 잘 할 수 있는 기업들을 갖고 있고 부합하는 기업들을 갖고 있다고 하면 반발을 잘 지켜보세요. 빠른 반발을 지켜보시고 이후 만들어가는 새 시세의 흐름을 새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새 시세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뭐 후반부 오늘 오전장 이후로 많이 흐름들을 잡았는데 후반부에 무방에도 이제 종목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까 오늘 아모레지 사도 됩니까? 그러시길래 그냥 그거 사세요. 다른 건 혹시 안 좋아 보이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 드렸거든요. 별 말씀들이 없어요. 다른 건 좋아 보이는 거 없으십니까? 다른 거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다른 거 좋아 보이는 거 사셔도 되고 뭐 그렇게 뭐 포시픽 아니 아모레주에 한이 맺혔다면 그거 사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오늘 추천드리려고 했던 종목은 그 종목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더 사보세요라고 하려고 했던 종목은 그 종목이 아니에요. 다른 종목입니다. 어차피 똑같잖아요. 반발 들어오면서 수익 보는 거는 조금 더 빠른 상승을 줄 수 있는 거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후나 내일 오전 해서 보면 되니까 급할 건 없습니다. 뭐 오늘 또 올라가는 거 보고 막 싱쿵싱쿵하다 올라오는 거 보니까 또 싱쿵싱쿵하다 하면은 그거 뭐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으면은 막 뼈가 오그라드는 것 같고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그래 막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사고 싶은 건 사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라고 그냥 제가 내버려 두고 종가 전에 한 3시 10분 정도 돼서 뭐 후반부 수급 변이 들어오는 거 보고 뭐 오늘이나 내일 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추가는 그때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미 뭐 어제 하려면 뭘 하려면 어제 했었어야죠. 내일 해도 늦진 않고요. 갖고 있는 것들은 그냥 비중 늘리지 않고 놔둬도 충분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무방에는 별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요. 뭐 돈들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신규 종목들은 요 다음 외부 가을과 겨울에 탑이 될 수 있는 것들로 볼 생각이고 뭐 기존 종목군들 추가한다고 하면 뭐 있는 것 중에서 뭘 사도 상관없어요. 뭐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기업을 믿으세요. 기업을 믿으시라고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단 스스로의 판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스스로의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판단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방송을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경제방송을 보니까 경제방송은 저도 경제방송 출연하는 사람인데요. 방송에 대한 공신력이 그렇게 중요해 보입니까? 저는 오히려 자꾸 방송에 얼굴 비치는 게 안 좋아서 빠져나갔는데 요즘 또 방송을 출연해야 될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나 여기서 얘기하나. 물론 저야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좀 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자격이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 여러 방송 보면. 근데 뭐 웬만큼 하니까 다들 뭐 채널 뚫어가지고 뭐 하겠죠, 그죠? 네.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스스로 내릴 수 있는 판단의 기준 그건 스스로 정립해야지 돼요. 그럼 갑자기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 A라는 스타 내가 정말 옛날부터 좋아했던 스타인데 그 스타가 여러분 눈앞에 나타났어. 그 스타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개똥인데 드세요. 그러면 걔가 먹으란다고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내 뇌, 이 새끼 개똥을 먹으란다고 내가 개똥을 먹는 건 아니잖아. 그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수치와 가격에 대해서 결국 가장 중요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기준을 함양하고 만들어가는 건 스스로의 몫이에요. 스스로의 몫입니다.
그래요. 뭐 아무래도 밑에 붙어 있는 것보다 위에 올라 있는 게 기분이 좋겠죠. 그죠? 다들 오늘은 좀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할 거라고 보고요. 은근히 있네요. 억울하신 분들이. 은근히 억울한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 아이, 자, 어제 만약에 내가 털렸어. 그러면 그냥 다시 사면 돼요. 어? 그러니까 이 파생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은 뭐 저기로 샀으면 좀 그럴 수 있겠죠. 신용으로 사서 밑에서 털리고 다시 살려면 원 물량을 못 잡잖아요. 뭐 선물도 약간 그렇긴 한데 뭐 옵션 같은 건 판 만큼 자기가 그냥 바로 다시 사버릴 수가 있으니까 현물도 뭐 금액만큼은 바로 다시 사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면은 그거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지 돼요. 근데 그거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오늘 종목을 갖고 가다가 며칠 떨어졌어.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딱 팔고 이게 다시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은 야, 이거 끝났다. 다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돼요. 어제 팔았으면 오늘 다시 사면 되잖아요. 왜 못해? 확신이 없어서 팔았는데 올라온다고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그지? 확신이 없어서 팔았는데 올라온다고 다시 살 수 있겠냐고. 근데 얘들이 이제 이렇게 며칠 이렇게 내려가다 이렇게 뻥뻥뻥 치고 올라오는 흐름 보면은 이거 못 사요. 아니, 또 되게 간단한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팔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팔았지만 다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고 하면 그럼 여기서도 다시 살 수가 있어. 아니, 바꿔 얘기하면은 여기서도 못 샀는데 여기서 사겠냐고. 여기서도 못 샀는데 여기서도 못 샀는데 어떻게 여기 사겠어요? 그럼 언제 사느냐? 여기 왔을 때 사. 여기 왔을 때 산다고. 여기 왔을 때 쫄쫄이가 대박이에요. 룰루레몬이 대박이에요. 막 거기서 꽂히는 거 아니야? 거기서. 모도리 파동에 걸리지 마시고 줄 때 대응할 수 있어야 돼. 줄 때 아셨죠? 내라 일로 와. 아유, 고양이다. 너무 과자 하나 먹어도 돼요? 배가 고파서. 사브레인데 봤어? 이 사브레는 저한테는 굉장히 추억이 있는 과자예요. 제가 5살 때요. 4살, 5살 때 여름에요. 어릴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게 좀 있었어. 근데 우리 엄마가 장녀고 장손이니까 조금 이쁨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금방 단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잠실 주공 아파트를 2개를 놓고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네 집, 이모네 집, 3개구나. 이모네 집, 우리 집. 그걸 다 팔고 인천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인천으로 이사를 한 게 제가 3살 때예요. 저는 남다른 기억력을 갖고 있다 그랬죠. 거짓말이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는데 팩트예요. 그때 제가 3살 때 인천 주공 아파트, 9월 주공 아파트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아랫동네에서 윗동네까지 옛날 주공 아파트들은요 조경이 끝내줘요. 조경이 진짜 끝내줘요. 봄이면은 벚꽃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지금 뭐 목동도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그 단지가 아예 없어지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거기가 제 기억에는 진흙이 발목까지, 빨간색 진흙이 발목까지 퍽퍽 빠져서 신발이 빠졌던 기억이 나요. 거기를 우리 할머니네 집은 234동이고요. 우리 집은 160동이었어요. 160동에서 234동까지 사거리를 2번을 넘어야 되고요. 얕은 고개를 2번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고개가 조금 높아요. 처음에는 거기 계단이 없었어요. 조금 한 1, 2년 정도 있었던 거 아니야? 한 7, 8살 때는 계단이 생겼으니까
되게 높은 계단이에요. 계단이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에서 슈퍼를 가려면요, 할머니네 집에서 슈퍼를 가려면 그 언덕을 내려와서 쭉 놀이터길을 따라서 동무탕하고 읍미 유치원 사이로 내려가면은 럭키 슈퍼가 있어요. 읍미 유치원을 내가 아직도 기억해. 그 옆에 동호탕이라고 있어. 인천 사시는 분들 아실 거야. 그게 뭐였는지. 동호탕이 있고 읍미 유치원이 있고 거기 조그만 빵집이 있었어요. 그 빵집 아들내미하고 저하고 친구였었고, 빵집 엄마하고 이 아파트 상가에는 청실홍실이라는 만두집이 있었고요. 그 만두집 아들내미도 이 빵집 아들내미도 다 저하고 친구였었어요. 청실홍실 옆에는 크라운 제가가 있었고요. 그 옆에는 부동산이 있었고, 뭐 쭉 들어가면 고려당이 있었고, 안에 쭉 있었어. 그 건너편에 저희 엄마가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었고, 당연히 이 친구들은 피아노를 배우는 원생들이었어요. 이 위로는 쭉 언덕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신세계 아파트가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만수동, 이쪽으로 내려오면 모래내 시장이에요. 이 사거리가 이전에는 논밭이었고, 신세계 아파트도 없었고, 테니스장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를 지금 그려보면은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여기였었고요. 여기 언덕으로 내려가면 사거리가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도 참 미개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횡단보도가 있었지만 신호등이 없었어요. 근데 은근히 이 도로를 만들 때 되게 크게 만들어서 4차선 도로였단 말이에요. 4차선 도로였단 말이죠, 이 도로가. 저희 아파트는 이 자리였었고요. 여기 아파트가 하나 있고, 여기는 그냥 잔디밭이에요. 여기는 펜스가 쳐져 있어요. 펜스가 쳐져 있어요. 근데 버스 정류장이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를 가려면 아까 그 길 있죠, 내려가서 돌아서 가야 되니까 사람들은 이 담을 쳐야지. 이 담을 치고 넘어가서 버스를 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버스가 내리고, 이제 가는 건 여기에서 버스가 내리는데, 이 버스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구멍을 2개를 만들었어요. 여기를 만들고 사람들이 여기도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 개구멍이 문이 됐죠. 문. 여기다 쪽문을 하나 내줬고요. 여기 벤치가 있었고, 요 풀밭은요, 요 풀밭하고 여기 놀이터 있고, 요 풀밭은 밤이면 밤마다 동네 아줌마들하고 애들하고 모여서 돗자리 깔고 노가리 깔고 맛있는 거 먹고, 보통 봄도 그렇게 춥지 않았었고요. 여름은 너무 더웠었고, 가을이 조금 길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시절은.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저기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놀고 즐거웠던 그 시대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림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할머니하고 앞집 지윤이네 엄마하고 아랫집 오리온네 엄마하고 다 여기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트럭 한 대가 이렇게 갔구나. 파란색 트럭 한 대가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가는데, 무슨 박스를 하나 여기다가 툭툭툭 떨어뜨리고 가는 거야. 응? 그래갖고 우리 할머니가 여기 있다가 뭐가 떨어지니까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저 박스를 머리에다 쥐고, 나는 나 근데 아직 또 생각나니까 웃기네. 오늘 웃긴 게 되게 많다. 아침에도 빵 터졌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하지. 메고 할머니가 뛰어왔단 말이야.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 사브레가 하나 가득 들어있는 박스였어요. 사브레 박스였어. 그래갖고 질리게 먹었어 이거를. 어릴 때. 그러니까 한동안 이걸 안 먹었어, 이 과자를. 사브레가 보니까 생각이 난 거야. 이 과자를 한동안 안 먹었어. 아니, 이거를 뭐 그때는 사람들이 되게 순박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뭐 찾아주고 그랬다고. 근데 이거 못 찾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고 가버렸으니까. 박스를 똥똥 하고 떨어뜨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큰 걸 한 번 들고 이러고 왔는데,
요즘은 과자 박스가 작은데 옛날엔 과자 박스가 되게 컸어. 어? 과자 박스가 지금 신라면 박스 요만한 박스가 아니라 라면 박스도 되게 크게 느껴졌고요. 과자 박스도 무지하게 컸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 사불에는 이렇게 그 긴 통에 들어있어. 긴 통에 들어있어 갖고 거기에 이렇게 사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통이었단 말이야. 이걸 주워 왔는데 다 나눠줄 거 아닙니까? 윗집 아랫집을 다 나눠주고도 집에 과자는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과자가 애들 보면 막 돌사탕도 먹고 돈 과자 사 먹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때 무슨 뭐 반지콘 내 기억에 반지콘 그다음에 야쿠르트 아줌마가 다니면서 팔았던 과자가 있어요. 그 빵을 팔았었는데 띵동 케이크라고. 아 그걸 그렇게 안 사주는 거야. 그거 하나만 사달라는데 윗집 애들은 맨날 그거 사 먹고 맨날 한 입만 줘 한 입만 줘 하면 그거 하나 살래 그걸 그렇게 안 사줘. 그 아줌마가 파는 빵 그거 좋은 거 아니라고 하면서 그 차라리 그 제과점 가서 뭐 제과점 가서 빵을 먹으러 거기까지 걸어내가 그걸 사주고 그랬단 말이야. 아니 나는 알잖아. 내가 먹고 싶은 거 그거야. 더 맛있는 케이크가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건 그거란 말이야 그냥. 맞아요. 빈통에 골반지에 감싸줘가지고 그거요. 그럼 아니 그 집에 이 맛있는 과자가 있으니까 이거 먹고 안 사주는 거지. 그래 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 이거를 오지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당연히 나이 먹으면서 이 과자는 거들떠도 안 봤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 과자에서 이상한 향이 난다는 걸 느꼈어요. 바닐라 향도 아니고 무슨 향이 나. 그 향이 싫어서 이걸 안 먹었거든. 근데 얼마 전에 아는 분 변호사 사무실을 갔는데 이 과자가 있는 거야. 커피하고. 뭐 커피하고 먹는데 맛있어. 이게 갑자기 보이는 옛날 생각이 나고 맛있어. 그래갖고 그저께 어제 슈퍼에 가서 이걸 샀어요. 6,000원이야 이거. 이만한 거 한 박스에. 아 4,400원이 4,400원 요만한 거 한 박스에. 옛날 저 지금 딱주아님이 얘기하는 긴 통의 골판지에 그거 400원 뭐 500원이었던 것 같아. 여기 몇 개 들어있지도 않아. 시부레 이거 옛날 들어있던 거랑 두 줄 들어있는 옛날 두 개 들어있는 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4,400원이더라고 마트에서. 아무튼 드셔보십시오. 요즘 초이스는 안 나오죠. 초이스 과자, 초이스 크래커. 네, 옛날 생각이 나서 시간 한번 때워봤습니다. 예전에 인천에 골동에 살다가 꽤 오래 살았죠. 10년이 넘었군요. 10년 정도를 살았군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이사를 갔어요. 초등학교 때 이사를 가고 중학교 넘어갈 때, 초등학교 중학교 넘어갈 때 갑자기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어느 날 갑자기 집이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되게 만족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갔는데 이거는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 그 집에서의 기억이. 주변 인프라도 그렇고. 잠깐 거기서 한 1년 살다가 이제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 가서 그때부터 연수동에 살다가 거기가 끝이에요. 그 이후에는 다시 저는 서울로 나와서 서울 생활을 하고 있고 독립을 되게 너무 일찍 독립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사업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옛날 얘기하자고 하면 너무 소중한 추억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과자 어디 건지 아시는 분? 이 과자 어디 건지 아시는 분? 사십시오. 끝. 자, 제 당은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우리 무료 카톡방과 이 방에서도 말씀드렸죠. 유튜브에서도 그냥 늘어놓는 게 있냐고. 그냥 늘어놓는 게 있었더냐고 여태. 47만 1,000원이었나요? 그죠? 47만 1,000원 이 구간에서 49만 8,000원에 걸리지 않으면 아예 뭐 걸려도 상관없는데요. 걸려도 상관없. 또 가다가 또 뭐 얘처럼 잠깐 쉬고 뭐 왔다 갔다가 하면 또 임 여기까지 나올 거 아니야. 응? 가다가 흔들어 버리면 좀 더 봐도 될 것 같은데. 얘는 오늘 많이 올라올 저기가 아닌데 오늘 흐름 나쁘지 않네. 아니 뭐 우리 게 그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우리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 어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4% 2% 3% 이래요? 응? 많이 올라오는데 내일도 흐름을 좀 잘 잡아주겠죠. 종목도 내일도 흐름을 잘 잡아줄 겁니다. 좀 흔들림은 나오니까요. 흔들림 나올 거니까 감안하시고. 잠깐만요. 아니 나 이거 그냥 이거 이 방 운영 안 하고 이런 거 신경 안 썼으면 좋겠는데. 봇 광고 봇 들어온 거 이거 제어하는 거. 이렇게 어렵냐? 예전에 우리 마루님이 카톡방에다 링크를 많이 저 시황 링크 같은 거 많이 해주고 그러셔서 마루님은 제가 링크에도 튕기지 않게 부방장 지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부방장은 링크에도 튕기지가 않아요. 근데 다른 인원들은 링크 거는 순간 다 튕깁니다. 링크 거는 순간 다 튕겨요. 지수는 몇 보러 가는 건지 알고 계시죠? 지수는 지금 몇을 보러 가려고 하는 건지 알고 계실 거고, 내일 한 1.3% 정도 늘릴 거예요. 내일 1.3%. 내일 시가 이후에 최소가 0.7%예요. 내일 시가 이후에 최소가 0.7%, 1.3%, 정값이 1.3%를 들어와. 시가가 갭상승이 나오든 갭하락이 나오든 1.3%를 하방을 줄 겁니다. 그걸 안 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 1.3%를 언더로 줬을 때 그걸 딛고 위로 가느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내려오냐. 그거보다 더 내려오면은 세지는 않은데요. 매실이는 뭐냐 이게 2.4%구나. 1.3%를 깨면 2.4%. 거기서부터 그냥 차차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차차 보면 되고, 내일 사실 베스트 시나리오는 특정 구간에 묶어서 횡보시키는 거예요. 특정 구간에 묶어서 횡보시켜 버린 거고, 베스트 시나리오는 위로 준다면 아래를 조금 눌렀다가 위로 준 거고, 내일 위클리 만기라서 쟤들 밑에 보는 애들 주댕이 이만큼 나왔거든. 저것들 한번 또 매겨주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나오게 되면 좀 세게 지수를 줄 수도 있어요, 아래로. 그 경우에는 나왔다가 다시 보라고. 콜을 볼 거면은 풋 따라가지 말고요.
왜냐하면 지금 걸려있는 고도리 잡고 내려온 거라서 가려고 하는 흐름이 언제든 내려다 팍 쳐버리고 가버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냥 뻑 치고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위는 아래 1.3을 뒤덮거나 시가 이후에 그냥 위를 먼저 본다고 하면 위로는 1.5, 1.65%예요. 1.65%, 1.55%, 1.65%. 아래는 1.3, 2.4. 시가로부터 위아래를 견줘서 보면 되고요. 1.5% 위로 더 주겠다고 하면 수치로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수치로 봐야 될 거예요. 아, 지금 3%짜리가 하나 더 있구나. 이렇게 이거 위로는 그냥 정값 수치로 보세요. 수치로 몇을 봐야 된다는 수치로 보세요. 선 보면 되잖아요. 여기 알려드렸던 선대로 38.8 39점 빵빵 3 3 40.85 40.85 아이 뭐 윗값은 별로 그렇게 뭐 많이 알려드리는 게 또 너무 리스키할 수 있으니까 진폭만 잘 활용하셔서 대응하시고요. 현물은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거 좀 귀 기울여서 대응하시면 돼요. 리오폰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왜 내수가 우스워요? 내수가 우습대요 다들? 아니 뭐 반도체만 종목이고 다른 종목군들은 안 갈 것 같아? 하반기 반도체가 이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오히려 하반기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다른 것도 많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각자의 의견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좋은 거 보세요. 반도체에서는 전 반도체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보다 하이닉스보다 그냥 관련 종목군들을 보는 게 유니테스트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반도체 관련 섹터에서 보는 게 좋다고 봐요. 저점부터 삼성전자 몇 프로 올라갔죠 지금? 어제하고 오늘까지? (5% 올라왔네요. 삼성전자가 5%가 올라왔어요. 저점부터. 저점부터 12% 상승을 했다가 저점부터 12%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 5.9% 상승에 머물고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거든요. 대형주 중에 잘 계산해 보세요. 직전 저점으로부터 12% 13%가량을 상승을 했다가요 하락을 해서 반발을 했는데 그 반발한 자리가 저점으로부터 5.9% 올라온 종목이 있어요. 대형주예요. 졸라 큰 대형주예요. 이것도 저 철강 관련 종목이에요. 그럼 리튬 뭐 이런 것도 한대요. 뭔지 알겠지 그러면. 걔도 5% 올라왔어. 포스코도. 얘도 이제 5% 올라갈 거야. 참 그 기대 심리라는 것과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말을 하고 누가 말을 했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 쉽게 바뀌는 것 같아요. 다 좋아요. 이것만 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꼭 3전일 필요는 없잖아요. 반도체에서. 그렇죠? 원래 대형주들 상승세가 안전할 거라는 생각인 건가? 아니면 뭐 유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글쎄요. 오래 기다렸으니까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까? 더 좋은 거 많은데 야 이렇게 지금 좋은 게 많은데 그 좀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스펙트럼을 짜서 보였으면 좋겠고요. 남들이 잘 안 보려고 하는 거 보시고요.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종목분들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작업 들어간 종목이나 앞에서 시세 대시세 나고 드랍하고 나가는 종목분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되게 오랜 기간 18만원, 19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18만원대에서 이렇게 물려있다기보다도 머물러 있는 그런 종목도 있거든요. 거의 뭐 18만원 초반대에서는 보면 좋습니다. 하여튼 개가 막 18만 5천원, 18만원, 뭐 18만, 19만원, 18만 1천원, 뭐 18만 뭐 5천원, 18만 8천5백원, 18만원, 3천, 그냥 18만원에서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 뭐 삼전을 장기로 보니 그거를 장기로 보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움직일 때 되지 않았나요 지금? 그거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좋아 보입니다. 모방에는 이미 들어가 있고요. 종목이, 그죠? 대형주 보실 분들은 관심 가져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은 기업을 믿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식 1박 2일 할 거 아니면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언젠가는, 지금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방 안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지나가는 분들,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또 왁구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 왁구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 공감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오늘 제가 한 말은 언젠가 여러분들 뼈 때리는 말이 될 겁니다. 기업을 믿으세요. 빨리 캐치했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갖고 있는 자산의 반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기업을 믿고 베팅을 하시고, 갖고 있는 자산의 반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우리 반 가족분들 말고 좀 지나가다가 듣는 분들 얘기하는 거, 무방에서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을 믿고 베팅한 반의 돈은, 반의 자산은 불어나거나 손실을 볼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운용을 했던 그 절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수익이 될 겁니다. 이런 수익이 될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식이에요. 내가 그렇게 보지 말라고 할 때까지. 언젠가는 제가 말을 바꿀 겁니다. 시장이 바뀌기 시작할 때 말을 할 거예요. 개풀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날이 올 때까지는 잘하는 걸 해야죠.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잘하는 거를 해야지.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거를 잘하는 기업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진폭은 설명드렸고요. 제가 놓치는 게 있나 보는 중입니다. 사루비아 고소미. 사루비아. 사루비아는 포장이 참 독특했어요. 옛날에 사루비아는 이렇게 봉다리에 과자 들어있고 위에 이렇게 빵 봉지로 찝는 거, 빵 타해가지고 찝어놔서, 그쵸. 고소미도 옛날엔 봉지였었는데 고소미가 요즘 박스에 나오잖아요. 고소미 참 맛있었는데. 계란 과자도, 계란 과자 200원. 계란 과자는 요즘 계란 과자 옛날 맛이 아니죠. 기억하세요? 옛날 그 계란 과자? 그 고소하고 달달한 계란 과자. 근데 그 생각하고 계란 과자를 사 먹었는데 달어. 그 무슨 향이 나. 인공적인 어떤 바닐라 향보다 더 진한 향이 나요. 그 향이 난 싫어서 요즘 계란 과자 못 먹겠더라고. 그리고 왜 이렇게 작아요? 지금 나오는 고소미 맛없어. 지금 나오는 고소미는 옛날에 하베스트라는 과자가 있었어요. 하베스트하고 조금 희석됐어. 원래 오리지널 고소미는 겉에 설탕이 안 묻어 있었어.
그리고 졸라 고소했어 진짜. 옛날 고소면 진짜 고소했어요. 요즘 고소면 고소미 아니야. 설탕 묻어있잖아요. 그건 하베스트라. 하베스트 비슷한 애들이 하베스트라는 과자가 있어. 그거랑 비슷해요. 옛날 과자 맛이 안 나. 우리가 입맛이 바뀔 걸 수도 있는데, 제 입맛은 정확해요. 그 향이 없었어 옛날에는. 계란 과자에 그 향이 없었어. 초이스는 지금 그 세인트 뭐지? 세인트 무슨 그 수입 과자 있잖아. 버터 쿠키야, 버터 쿠키. 버터 향 나는. 그때 초이스는요 남대문 그림 그려져 있고 에펠탑 그림 그려져 있고 독립문 그려져 있고 그랬고 딱 크기가 요만해. 요만해. 요만한데 그래서 요즘 만들려고 하면 더 조그맣게 만들겠지? 한 요만해. 버터 쿠키들 같은 그런 향이랑 그런 맛인데, 그거는 하나 먹잖아. 하나 먹으면 목 그냥 퍽 막힌다. 커피나 우유랑 먹어야 되는 거 있어. 한입 먹어. 초이스를 모르네. 근데 그 초이스는 되게 고급 과자였어. 이 사로비아나 이거보다 한 단계 위야. 그거 다음에 프랑소아라는 과자 있었어. 요즘 꾸시꾸시가 새로 나오는데 옛날 꾸시꾸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프랑소아는 내가 아직도 CM송도 기억한다니까. 프랑소아 그럼 프랑소아 하면서, 그러면 너 이 자전거 타고 가잖아 어떤 여자애가. 나레이션 나오고 이 쿠키 위에 아몬드 토핑 뿌려져 있고 막. 프랑소아 참 맛있게 먹었었는데. 프랑소아 커피에 찍어 먹는 거? 그치. 근데 초이스를 커피에다가 오래 담그면은, 초이스를 커피에 찍어 먹으면 이렇게 찍어 먹어야지. 이렇게 담갔다 빼면 안에 다 빠진다? 응? 안에 다 빠져. 에이스 크래커보다도 커피에 잘 녹아요. 예. 에이스도 참 많이 먹었었는데, 에이스도 옛날 맛 아니지 않아요? 에이스가 옛날에도 이렇게 느끼했었습니까? 내 기억에 에이스 그렇게 느끼하지 않았는데. 응? 맘모스빵. 그 맘모스빵 참. 유치원 다닐 때, 저는 유치원 안 다니고 미술학원을 다녔는데, 동산 미술학원이라고. 그리고 유독 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는요, 1학년 2학년 때 아빠가 리비아나 사우디에 간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아빠가 리비아하고 사우디에 간 친구들이 참 많았어 그때는. 저희 아버님도 사우디에 가셨었고요. 우리 아빠는 근데 그때는 조선 쪽 일을 하셨었으니까. 근데 그때 왜 조선 일을 하면서 사우디를 왜 가는지 모르겠어. 얘기를 안 해줘서. 근데 갔다 와서 이제 바로 대한조선공사에서 군함 설계한 이쪽이라서 좀, 아무튼 나중에 그 얘기 드릴게요. 근데 이 1학년 때 유독 그 리비아나 사우디를 간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우리 반에. 애들이 뭐 대체적으로 그랬었나봐. 근데 걔네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좀 윤택했어요. 싸우는 도시락이나 옷 입고 다니는 그런 거나, 김민재 아동복 이런.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항상 간식이라고 하면서 빵에다가 꿀을 발라와요. 빵에다 꿀을 발라오는데, 야, 나는 빵에다가 꿀을 바르면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 빵에다가 아카시아 꿀을 발라오는데,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엄마는 피아노 학원을 가시니까 할머니한테, 나도 빵에다 꿀 발라줘. 그랬더니 꿀을 발라주는데 그 꿀 맛이 아닌 거야. 하얀색 꿀이 아니고 맨날 꿀이 진하고 검고, 이 꿀 말고 밤꿀, 이게 더 좋은 거라고. 자파꿀이 좋은 거라고. 열심히 그걸 난 그게 싫잖아. 그냥 아카시아 꿀이 먹고 싶은 거야. 그냥 그게 나쁘든 싸든 그냥 그게 먹고 싶은 거라고. 꿀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근데 안 해주니까 그 친구들이 해준 이 꿀 바른 식빵을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애가 공부빵 사이에다가
공부빵 사이에다 잼을 발라온 거야. 이거를 잘 썰어갖고 왔는데 충격적인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이 빵이. 이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모한테 할머니 잘 안 해주니까 우리 다섯째 이모가 유치원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다섯째 이모가 하선정이야. 하선정 뺨쳐요. 그냥 자기가 하선정이야. 요리를 겁나게 연구를 해. 응? 그래서 어릴 때 욕도 더럽게 먹었어요 할머니한테. 맨날 집구석에서 뭐 만든다고. 이 이모한테 얘기를 했지. 이모, 곰보빵 사이에다가 딸기잼을 좀 발라줘라. 너무 맛있다. 이모가 깔깔 웃으면서 내일 해줄게. 우선 사갖고 온 거야 그거를. 네. 오, 충격이었지. 공부빵 집에 이만하니까 이만한 공부빵 두 개를 딱 붙여서 만든 빵을 갖고 오니까 마치 그거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머리 스포츠 머리 하고 오라 그랬는데 대가리 빡빡 깎고 온 것처럼 그냥 조그만 공부빵에다가 딸기잼을 발라달라고 했더니 맘모스 이만한 공부빵 두 개를 만들어 왔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빵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크라운 제가에서 그걸 사갖고 와서 그거를 또 이쁘게 착착착착 잘라가 그랬나봐. 애들 먹는 거 보고 제가 저러니까 이쁘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나봐. 많은 도시락통에다가 그거를 딱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포크하고 넣어줬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맘모스빵을 먹었고, 참 아직도 제가 곰보빵하고 맘모스빵을 좋아하는데요. 요즘 맘모스빵은 왜 기교를 부립니까? 맘모스빵은 기교를 부리면 안 돼. 왜 거기다 크림을 집어넣고 버터를 집어넣고 잼을 집어넣고. 맘모스빵은 그냥 단순해. 겁나 큰 곰보빵 사이에 딸기잼이 들어가면 돼. 안 그래요? 거기에 왜 자꾸 크림을 집어넣고 뭐래. 먹기가 불편하다고. 먹기가 불편해. 그냥 퍽퍽하고 좀 겉에는 좀 딱딱한 것 같은데 좀 퍽퍽하고 그 맛이 참 그립습니다. 정말 그립습니다. 정말 그립습니다. 이렇게 옛날 과자 얘기들을 하니까 재밌네요. 사라다빵, 크라운제가 요즘은 그 사라다빵이 나폴레옹 제과에서 파는데 그 하나에 4,000원, 5,000원 해요. 이런 거. 근데 사라다빵 500원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동그란 빵 갈라 거기에 계란하고 감자하고 오이하고 막 이렇게 해서 버무린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냥 튀김 같은 빵이 있는데 반 갈라서 여기 양상추하고 케찹 마요네즈로 버무린 거 집어. 요즘은 그거는 파리바게트에 파는 것 같더라. 당연히 옛날 그 맛은 아니고. 그런 빵들 많이 먹고, 고려당 나비파이 300원짜리. 아까 얘기했던 아빠가 리비아에 갔던 친구들 중에 제가 3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그 친구가 2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 성은이야, 김성은. 야, 그때 그 친구가 성남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어. 걔도 지금 결혼해서 애를 낳겠다. 성은아, 혹시라도 방송 보면은 연락 줘라. 보고 싶다. 쥐 모양으로 생긴 연필깎이가 있었는데 그 쥐 새끼 똥구녕에다가 연필 꽂아 그렇게 살살 돌리면은 깎이는 연필깎이가 있었는데 그 신기한 연필깎이를 아빠가 리뷰에서 사왔다 그랬거든. 걔가 치즈도 요만하게 생긴 치즈도 맨날 간식으로 싸우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 이제 종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 종가가 어디 나오냐에 따라서 내일 흐름을 좀 볼 수 있으니까. (36.24예요) 36.25예요. 36.25 슬립 도틱 안에서 마무리가 되느냐. 이거 좀 근데 파급력 있는 종가값입니다. 오늘 진폭보다 더 큰 진폭이 내일 나올 수 있고요. 진폭을 주지 않으면 변동성으로 조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가격에서는 종가가 나오지 않는 게 좋아요. 36.25 부근에서 그 가격이 아니면 하나 겹치는구나. 36.1, 36.05나 36.1
여기하고 붙어 있네. 36.05나 36.1 자리에서 종가가 나거나 36.25 기준 슬립 투틱 범주에서 종가를 내거나. 야, 이건 그럼 어디다가 붙이는 걸로 봐야 되냐? 저기 애매한 가격이 나오면 종가 나오면 보죠 한번. 아래는 갈 수가 없고요. 아래 종가 값은 갈 수가 없는 종가 값이고 얕어 35.1이니까 위 종가 값은 뭐 많이 열려 있어요. 여기까지는 39.05, 39.1, 42.4 여기 몇이야? 아, 저건 좀 너무했고 저렇게 높은 거는 안 돼. 뭐 지금은 37자리도 힘든데요. 37.1 자리가 있네요. 37.1, 37.5 자리가 있네. 저거는 패스될 거라고 보고 종가에 갭 띄울래나? 그건 힘들 것 같은데. 그걸 물론 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서도 36.15, 10 요 자리가 제일 베스트 자리입니다. 어설프게 맞추다가 36.25 뭐 이런 데 맞춰버리 종가값 맞추면 내일 진폭 개차받나요? 안 좋아. 36.1, 뭐 15 정값 내에서 나오는 게 낫지. 진상 떨기 위해 만들어진 종가값에 맞추는 건 좋지 않다. 그것만 좀 확인해 보고요. 됐어요. 태극당 있죠. 태극당 저기 있죠. 저기 넘어가는데 동대 앞에 동대 앞에 저기 장충체육관 사거리 그쪽 태극당이죠. 태극당. 아유, 태극당 모나카는 그런 빵집들 알고 계신 분들은요, 이게 옛날에도 뭐 그냥 그 비싼 고급 제과점이었지만 요즘은 어느 순간부터는 잊혀졌다가 어느 순간 이후에도 그걸 알고 계신 분들은요, 좀 세련된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태극당 지금 태극당 되게 비싸요. 그리고 태극당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 도양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도양촌 중국 대사관 앞에 있는 중국 과자점. 근데 그 도양촌은 아직도 있거든요. 그때 도양촌 2,500원이었어요. 깨과자. 그때도 비싼 거였었는데 지금은 더 비싼데, 아무튼 아우, 야, 그 도양촌 깨과자 한번 사오면은 뭐 난리 났었지. 엄청 맛있는 과자 얘기하고 빵 얘기하니까 좋아하는 걸 많으시네. 근데 전 어렸을 때 장충체육관 뭐 동대문 이쪽을 별로 어릴 때는 안 좋아했었어요. 어릴 때는 그냥 왠지 그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았었어. 근데 한 20살 넘어서 그냥 30 전후로 뭐 장사하고 할 때는 동대문을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제 저녁에, 그리고 보통 물건을 밤 12시에 떼러 가거나 낮에 떼러 가거든요. 밤팀 있고 낮팀이 있잖아요. 밤에 떼러 가면은 새벽 장사까지 맞춰야 되니까 오래 있지는 못하고요. 어느 날 그냥 장사를 아예 접어버리고 결국 2주일에 한 번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 나중에 그 알바를 세워놓고 저는 물건 띄러 가고 뭐 이랬었는데, 그 뉴존 앞에요. 뉴존 앞에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오는 할머님이 계세요. 동대문에 찹쌀떡을 파는데 요만하거든요. 한 개에 1,000원, 1,500원인가 그래. 인생 찹쌀떡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내가 그걸 먹으려고 시간을 맞춰서 가봤거든요. 근데 안 계셔 지금 그 할머니가. 그냥 안 계셔. 그러니까 장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고파 그걸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갖고 그거를 갖고 있던 현금을 갖고 이만한 양은 다라에 이렇게 메고 다니거든요. 갖고 있는 거 한 절반을 내가 다 사갖고 와서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오토바이 시트 열고 안에다가 가득 채워서 이제 노인동 와갖고 지인들 다 나눠주고 같이 먹고 했었단 말이야. 이거 먹는 사람, 맛없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는데, 야, 20이네. 36.20.
센터 값에서 끝내버렸네. 와씨, 야 이거 내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1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2호 기준으로 슬립으로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종가를 내면은 이거 일부러 이렇게 내는 거야. 일부러 이래 버리는 거라고. 와, 이건 내일 그러면 움직이는 한 수 한 수가 다 신경 쓰이겠는데요? 이게 뺑기를 치려고 하는 건지 정시세를 내려고 하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럴 것 같더라고. 느낌에. 수급은 상방수급인데요. 수급은 상방수급인데 문제는 속도 제한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오늘 올라오면서 속도 제한을 계속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저거밖에 안 난 거예요. 원래 더 많이 날 수도 있었어요. 내일 조금 조심해서 봤으면 좋겠네요. 옵션은 옵션 좀 조심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내려왔다고 보지 마시고요. 지금 그어져 있는 선들 내려올 때 보지 말고 내려왔다가 딛는 거 보고 사세요. 이렇게 사실 오늘 한 번 더 봐야 되는 자리였거든. 31.9는 여기 아까 들어왔다 그냥 올라갔잖아요. 들어왔다고 사지 마시고 들어왔다가 디딜 때 보시라고. 요런 흐름 나올 때 여기서도 뭐 들어온다고 보지 마시고 차차 물좀 들어왔다 디딜라고 하는 액션 나올 때 보세요. 아니면 그냥 내일 하루도 패스해도 돼요. 버리고 싶은 만큼만 위클리 갖고 내일 버리고 싶은 만큼만 위클리 갖고 삥 던지면서 놀아도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될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정도 수준을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최대값이 아무튼 2포 때는 붕괴되면 딛는 흐름 나올 때까지 보지 마세요. 2.4를 깼다 그러면 다시 그 2.4 진폭만큼을 딛고 올라오는 구간 시가로부터 2.4를 뺐죠. 내려가게 냅두고 딛는 거 보면 여기서 그냥 진입해 버리면 돼.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봐가면서 그건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머리통 때문에 또 안 보이는구나, 뭐 이런 개념으로.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죠. 그래갖고 그 할머님이 안 계셔갖고 실패하지 않은 찹쌀떡이었는데 참 맛있었거든요. 그거 하고요. 그게 저희 와이프가 월남쌈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옛날에 그 운동장, 동대문 운동장하고 이쪽 신평화 쪽 가는 그 길 있잖아요. 거기 옆에 포장마차들이 쭉 있는데 순대볶음, 곱창볶음을 팔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안 먹었어요. 그 냄새가 싫어가지고. 그 옆에 보면은 즉석에서 월남쌈을 말아주는 집이 있었거든. 하나에 1,500원, 2,000원이었어요. 그때 돈으로 뭐 1,500원, 2,000원이라고 하면 싼 건 아닌데 뭐 주머니에 10,000원짜리 20,000원씩 가지고 다니는 장사꾼들이 그거 뭐 돈만 원 던져주고 5개 먹으면 딱 왔고 보면 알잖아. 제가 장사하는 애인지 아닌지. 알아서 잘 해준다고 아줌마들이. 이렇게 뭐 돈만 원 주면 잘 말아줘요. 되게 맛있었거든. 저는 그때 돈 주고 월남쌈을 먹진 않았었는데 유독 그 집에서 말아주는 그 쌈은 맛있었어. 그 집. 그다음에 꼬마김밥. 꼬마김밥은 그 옆에 하고요. 꼬마김밥은 사실 남대문이 맛있어. 남대문에 그 안경점 들어가는 있고 그쪽 도깨비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포장마차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그 꼬마김밥 한 번 사면 한 10,000원어치, 20,000원어치 삽니다. 그럼 갖고 와서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먹고 참 맛있었습니다. 그 길거리 음식 중에서는 그때 동대문이나 쪽 그게 가장 많이 기억나죠. 자, 아무튼 오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시간을 잘 보내봤고요. 기업을 믿으세요.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말 듣지 마시고 오늘 시황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MTN 가족분들과 메타 가족분들은 아침 녹방 한번 참조해 주시고 내일장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좋은 시간 되시고요. 끝까지 믿고 좋은 결과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